복순 할머니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2억 원 좀 찾으려고 하는데 손때 묻은 통장을 내밀자 젊은 은행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2억이요? 정말 웃기시네요. 생선 비린내 때문인지 코를 찌푸리며 말하는 모습에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 돈 정말 있으시면 제가 은행장 할게요. 주변 고객들이 키득거렸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점장까지 나와서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치매 걸리신 건 아니죠? 요즘 어르신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보호자분 연락처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눈앞에 이 수수한 할머니가 30분 후 검은 리무진 세대와 함께 나타날 반전을.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뜬 김복순 할머니는 낡은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 가게를 열었던 습관은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죠.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을 찾아가야 했어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린 복순 할머니의 모습은 여느 시장 상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손때 묻은 검은색 패딩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오랜 세월 생선을 다뤄온 탓에 손끝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바다 냄새까지.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당당했어요. 구부정한 허리를 곧게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은행 본점을 향해 걸어갔죠.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앞에 서자 문득 마음이 작아지려 했지만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다시 들었습니다. 내가 뭘 주눅들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동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어요. 대리석으로 꾸며진 넓은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젊은 여직원이 고객을 안내하고 있었죠. 복순 할머니가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자 주변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할머니 뭐야? 시장에서 오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 줄 아시나?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런 시선쯤이야 이미 익숙했어요.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남의 눈초리 따위 별것 아니었거든요. 저기요, 안내 좀 부탁드려요. 복순 할머니가 지나가던 젊은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직원은 복순 할머니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돈 좀 찾으러 왔는데. 복순 할머니의 대답에 직원은 아 하는 표정을 지으며 창구 쪽을 가리켰죠. 저쪽 일반 창구에서 번호표 뽑으시면 돼요. 복순 할머니는 창구 앞 번호표 발급기로 걸어갔습니다. 47번. 전광판을 올려다보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32번이었어요. 좀 오래 기다려야겠네. 복순 할머니는 대기 의자에 앉으며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로비 곳곳에서 복순 할머니를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계속 느껴졌어요. 저런 할머니가 무슨 큰일 보러 온 걸까? 복지 관련 업무인가? 작은 속삭임들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복순 할머니는 태연했습니다. 47번 고객님. 전광판에서 번호가 불려지자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3번 창구로 걸어가는 복순 할머니의 뒤에서 또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할머니 진짜 뭐하러 온 거야? 돈이나 있을까? 3번 창구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 박민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박민주는 복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생선 비린내가 은은하게 풍겨왔거든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박민주의 목소리에는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돈 좀 찾으러 왔어요. 2억 정도. 네. 뭐라고 하셨죠? 박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2억이라고 했는데 앞에 앉은 할머니 차림새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억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복순 할머니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통장을 받아들고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잔액을 보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에는 150만 원밖에 없는데요. 농담은 그만하세요. 박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몰렸어요. 복순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이 통장 말고 다른 계좌에서 찾아야 하는데. 다른 계좌요? 그럼 그 통장을 가져오시든지 계좌번호라도 알고 계시죠? 박민주의 말투는 점점 무례해졌어요. 계좌번호를 깜빡했네요. 혹시 제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복순 할머니가 정중히 부탁했지만 박민주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장난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2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그런 돈이 있으시면 제가 은행장 할게요. 박민주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창구 직원들도 이쪽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요즘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은행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죠.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할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박민주의 말이 떨어지자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계좌번호만 확인해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할머니,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그런 정보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 같은 분이 2억씩이나 가지고 계실 리가. 박민주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비웃었어요. 소란이 커지자 안쪽 사무실에서 지점장 김대호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김대호는 배가 나온 체구의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박민주에게 다가갔죠. 무슨 일이야? 지점장님, 저 할머니가 2억을 찾겠다고 하시는데 통장엔 150만 원밖에 없어요. 계속 우기고 계세요. 김대호는 복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신이 좀... 손가락으로 머리를 빙빙 돌리는 제스처를 했어요. 주변 고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요즘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많다던데. 나 정신 멀쩡해. 복순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대호는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소란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 요청이에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 목을 매게 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2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저런 안쓰럽네. 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혼자 사시나 봐. 자식들이 좀 신경 써드려야지. 동정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대호가 한 발 더 나아갔어요. 할머니, 혹시 보호자분이나 가족분 연락처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분이 와서 모셔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호자? 내가 왜 보호자가 필요해? 복순 할머니는 울분을 참기 힘들었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혹시 누가 할머니를 속여서 돈을 찾아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박민주가 마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기?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누구보다 똑똑하고 신중하게 살아온 자신을 사기꾼에게 속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다니요. 젊은 것들이 어른을 뭘로 보는 거야. 김대호는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고객분들께 민폐가 되고 있어요. 정말 그런 큰 돈이 있으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가져오세요. 증명 자료? 복순 할머니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 간소하게 다니는 습관 때문에 딱히 보여줄 만한 서류는 없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아니면 예금 증서라도 있으셔야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죠. 박민주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로비의 시선이 모두 복순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십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정, 비웃음,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복순 할머니는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적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로비에 모인 시선들과 수군거림, 그리고 직원들의 무시하는 태도까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그냥 가겠어.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네, 할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가족분과 함께 오세요. 김대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박민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음 고객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48번 고객님. 복순 할머니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면서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을 들어야 했어요. 참 안타깝네. 자식들이 좀 돌봐드려야 할 텐데. 혼자 사시나 봐요. 동정 어린 목소리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온 복순 할머니는 건물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화가 나서 덥기만 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또 돌아보니 손녀 이지영이 서 있었어요. 30살의 지영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지영아, 너 여기서 뭐 해? 회사 일로 은행에 들렀다가 할머니 뒷모습이 보여서요.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이지영이 복순 할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똑똑한 손녀 앞에서 자신이 당한 모욕을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별일 아니야. 그냥 좀 기분이.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지영은 할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자란 지영에게 복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풀이 죽어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영의 예리한 눈빛이 복순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돈 좀 찾으려고 했는데 복잡하더라고. 돈을 찾으려고 하셨다고요? 할머니, 혹시 그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그걸 일반 창구에서 처리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지영이 말을 멈추고 은행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영아, 미안해. 할머니가 좀 바보 같았나 봐.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전혀 바보가 아니세요. 잘못한 건 저들이에요. 복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만 전화 좀 해야겠어.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회사에. 복순 할머니가 전화를 걸자 벨소리가 몇 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본부장이 나야. 지금 당장 한국은행 본점으로 와.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시길래? 설명은 나중에 하고 임원진 다 데리고 30분 안에 와. 그리고 리무진도 준비해. 전화를 끄는 복순 할머니를 보며 지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군요. 복순 할머니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25분 후 한국은행 본점 앞 도로에 검은색 리무진 3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한강수산그룹 본부장 최철민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도 임원들이 연달아 내렸죠. 복순 할머니와 지영이 앉아있는 벤치를 발견한 최철민이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시길래? 최철민이 숨을 헐떡이며 복순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나중에 설명해 줄게. 복순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최철민 뒤로 경영진 6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한국은행 앞에서 펼쳐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로비 안에서는 창고 직원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리무진이 3대나. 박민주도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갔어요. 밖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 박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대호 지점장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 할머니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왜?
복순 할머니가 임원진들과 함께 은행 로비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아까까지 수군거리며 구경하던 고객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최철민을 비롯한 임원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회장님,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최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3번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젊은 직원하고 그 옆에 안경 쓴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봐. 박민주와 김대호가 상황을 직감하고 안색이 파랗게 변했어요. 다른 창구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철민이 복순 할머니께 귀를 기울이자 복순 할머니가 아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억을 찾으러 왔는데 농담하지 말라고 했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고 치매 걸린 할머니 취급을 했어.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최철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 쓴 사람은 나한테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했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더라고. 복순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최철민 뒤에 임원들 얼굴이 모두 일그러졌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저 할머니가 누구시길래? 아까 치매 걸렸다고 했던 그 할머니 맞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최철민이 김대호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지점장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강수산그룹 본부장 최철민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최철민이 명함을 건네자 김대호의 손이 떨렸어요. 한강수산그룹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민주도 상황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까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한강수산그룹 회장이라고. 한강수산그룹은 국내 최대 해산물 유통업체 중 하나였거든요. 박민주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최철민이 로비 중앙으로 나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평소 회사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연설해온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대기 중인 고객들, 창구 직원들, 그리고 다른 층에서 내려온 직원들까지 모두가 최철민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주와 김대호는 창구 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분은 저희 한강수산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님이십니다. 최철민이 복순 할머니를 소개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강수산그룹이요? 아, 그 큰 회사? 설마 정말? 최철민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저희 은행에 3,8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시는 최우수 고객이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3,800억이라는 숫자가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박민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이 아까 2억 있으면 은행장 할게요라고 비웃었던 그 할머니가 3,800억을 가진 회장이라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호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박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2억 있으면 내가 은행장 한다고 했지.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박민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복순 할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박민주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주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해? 복순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내가 치매 걸렸다고 했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고 농담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상황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들도 복순 할머니를 동정하거나 이상하게 바라봤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좀 민망하네.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어요. 김대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점장으로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강수산그룹 같은 대기업 회장을 치매 환자 취급했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최철민이 김대호를 불렀어요. 지점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김대호가 비틀거리며 다가가자 최철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것이 귀은행의 고객 서비스 수준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호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지. 내가 당한 모욕이 그 정도로 가벼운 거야?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복순 할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했어요. 저도 봤는데 너무하더라고요. 어른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최철민에게 말했어요. 오늘 당장 이 은행과 모든 거래를 정리해. 그리고 다른 그룹 계열사들에도 알려서 이 은행 이용하지 말라고 해. 최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민주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돌아서기만 했습니다. 평생 받아보지 못한 모욕을 당했는데 눈물 몇 방울로 용서받을 일이 아니었거든요. 복순 할머니가 돌아서자 김대호 지점장이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어요. 회장님, 잠시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한강수산그룹 같은 대기업이 거래를 끊으면 자신의 지점장 자리는 물론이고 은행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날 테니까요. 기회? 복순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안 들어주더니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권력의 역전이 이렇게 극적일 수가 없었거든요. 박민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된 얼굴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없었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최철민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님, 지금 당장 한국은행 본점으로 오세요. 그리고 언론팀도 연락해서 보도자료 준비하라고 하세요. 전화 내용이 들리자 김대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한국은행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당장 예금 빼러 와. 그 소리를 들은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돈 빼야겠다. 이런 은행 믿을 수 없어. 고객을 저렇게 대하는 곳이야? 실시간으로 뱅크런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창구 직원들은 갑자기 몰려드는 인출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김대호가 복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책임이에요. 50대 중반의 지점장이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치매 걸렸다고 했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때 은행 본부에서 급파된 임원들이 도착했어요. 상무와 부행장까지 나타났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최철민과 급히 이야기를 나눈 후 부행장이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송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 이게 실수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게 실수라고. 부행장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은행 밖에는 뉴스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강수산그룹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사들이 출동한 거였죠. 한국은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한강수산그룹 회장이 모욕당했다고요? 로비 안에서는 계속해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이런 은행 믿을 수 없어요. 직원들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겠어.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최철민이 복순 할머니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있고요.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세상에 알려야지. 박민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이제는 울음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지쳐 있었어요. 김대호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지금은 자신들의 인생이 끝장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복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 그 말과 함께 임원들과 로비를 나서는
복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은행 본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주요 언론들이 대기업 회장, 은행에서 치매 환자 취급받아 외모로 사람 판단한 은행의 참담한 현실 같은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주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떨어졌고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박민주는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김대호 지점장도 좌천되어 지방의 작은 지점으로 발령받았어요. 박민주는 취업이 쉽지 않아 알바를 전전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복순 할머니는 손녀 지영과 함께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난 지영의 업무 때문에 함께 차를 마시기로 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 일 이후로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럭저럭이야. 그런데 가끔은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복순 할머니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복순은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씁쓸함도 남았어요. 젊은 직원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거든요. 그때 카페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해요. 아메리카노 하나 더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치워주세요. 돌아보니 앞치마를 두른 박민주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얼굴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복순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박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쟁반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박민주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석 달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너 여기서 일해?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해고된 후에 취업이 안 돼서. 그래. 복순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어요. 박민주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복순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일어서. 여기는 은행이 아니야. 박민주는 서 있기도 앉기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잠깐 앉아. 복순 할머니가 빈 의자를 가리켰어요.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영은 상황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박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회장님을 그렇게 대한 건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박민주를 바라봤어요. 젊은 여자의 초라한 모습에서 석 달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정말 잘 알겠어요. 복순은 순간이지만 용서는 평생 남는 거야.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당한 모욕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너도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구나. 박민주가 고개를 들어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연락해. 우리 회사 계열사 중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야. 복순 할머니가 명함을 건네자 박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난 조건이 있어.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줘.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박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영이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복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이란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